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5번째 별을 새겼습니다. 2위 제주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면서 2017 K리그 정상에 우뚝 섰는데요. 라이언킹 이동국은 사상 최초로 200골의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조기의 우승을 누리는 전북과 역전승을 바라는 제주가 맞붙었습니다. 전북 팬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골은 후반 기작과 함께 터졌습니다. 김신욱이 머리로 내주고 이재성이 왼발로 정확하게 마무리합니다. 22분에는 이승기가 제주의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제주는 박진포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면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승 축포의 주인공은 이동국. 로페스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합니다. K리그 사상 첫 개인 통산 200호 골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3대0으로 완승을 거둔 전북.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통산 5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빼앗겼던 정상을 2년 만에 되찾아 기쁨은 더 컸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시죠. 위클리 픽 순서입니다. 오늘도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프로야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전 4선승제로 진행되는 한국 시리즈가 5차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첫 경기를 내줬던 기아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4연승을 질주했는데요. 특히 마지막 경기가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대단한 승부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고요. 네. 기아 김기태 감독도 우승을 확정짓고 또 눈이 빨개졌죠. 네. 네. 기아는 광주에 가지 않고 서울에서 이제 한국 시리즈를 끝내려고 했었고 두산은 어떻게든 반격을 해서 광주로 좀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니퍼트와 헥터의 선발 싸움이었는데 니퍼트 선수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특히 결정타는 3회 투아웃에 이범호에게 맞은 그런 말루 홈런이었는데요. 이번 가을 야구에서 니퍼트의 슬라이더가 계속 맞아나가고 있는데 1구 슬라이더를 이범호가 놓치지 않고 네. 말루 홈런을 연결했습니다. 두산으로선 그 이후에 2점을 더 내준 장면이 결과적으로는 더 아쉬웠고요. 하지만 두산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7회 타자 1순하면서 6점을 뽑았거든요.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안타 하나만 더 나왔다면 경기를 또 뒤집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8회도 찬스가 있었고 9회 1사 말루 역전 찬스까지 잡았는데 결국엔 올해의 그 녹색 다이아몬드는 기아를 보고 더 반짝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산이 2위고 기아가 1위였지만 이번 한국 시리즈는 오히려 두산이 정상을 지키는 위치였고 네. 기아가 도전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기아가 더 간절했고 두산은 조금 더 자신감이 좀 넘치지 않았었나. 그래서 기아가 승리를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 MVP를 거머쥔 양현종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5차전 피날레를 장식했나요? 네, 2차전에 1대0 완봉 역투를 펼쳤습니다. 자고 있던 호랑이의 발톱을 꺼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기태 감독이 7대6, 이 살얼음판 승부에서 9회 다시 양현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였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적으로는 적중했지만 양현종이 박세혁이나 김재욱의 적시타를 맞았더라면 네. 경기도 치고 다음에 6차전 선발 투수도 사실 양현종이 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쵸. 더 중요한 건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태 감독의 어떤 그런 믿음이 양현종의 어깨에 큰 힘을 불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자실에서 이제 MVP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투표를 하는데 버나디다 선수가 우세했거든요. 네. 그런데 양현종이 더그아웃에서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기자실이 이제 굉장히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양현종의 마지막 승리를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하면서 기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한국 시리즈를 양현종 시리즈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양현종 시리즈를 만든 이제 숨은 조력자가 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대진 투수 코치를 꼽을 수가 있는데 2차전이었죠. 사실 완봉승을 거둔 경기였는데 양현종 선수는 개인적으로 한 7이닝 정도만 던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7회를 마치고 이대진 코치가 와서 컨디션이 좋고 공이 좋으니까 계속 던져라라고 이대진 코치가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3차례 경험을 한 명투수이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완투승, 즉 완봉승이
팀 전체에 미치는 어떤 사기, 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노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포수 김민식 선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5차전이었죠. 9회 말 굉장히 한 점차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네. 김민식 선수가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대투수가 이게 좀 속된 말입니다. 왜 쪼냐? 왜 이렇게 긴장하냐라고 하면서 양현종이니까 떨지 마세요라고 했고 양현종 선수가 물어봤다고 해요. 네, 오늘 공이 좀 어떻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공이 2차전보다는 그렇게 좋진 그렇죠. 못했어요. 네. 근데 김민식 선수가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던져라라고 이제 하얀 거짓말을 어우, 했다고 해요. 이게 멋지네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프로축구로 가보겠습니다. K리그에서도 2017 시즌 우승팀이 가려졌는데요. 전북 현대가 5번째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일요일 경기였고 우리가 앞서 이제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전북이 올 시즌 제주에 특히 약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역시 기우였습니다. 뭐 전북이 왜 전북인지를 보여준 경기였는데 따져보면 통산 5번째 우승이고 2009년에 첫 우승을 시작한 이후 2011년,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그야말로 뭐 2010년대 이후에는 네. 정말 그 전북의 극강의 1강의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가 사상 최초로 200골을 달성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뭐 대박의 아빠가 진짜 대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200골이 더 빛나는 게 그 이동 선수가 영국을 갔다 와서 성남으로 이적했다가 사실은 그때 한물 갔다는 평가도 네. 많았고 지금 대표팀 감독이죠. 신태용 감독으로부터 사실은 신태용 감독이 있었는데 주전으로 뛰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때는 그리고 이동 선수가 게으른 천재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네. 하지만 2009년에 이동 선수가 전북으로 팀을 옮기고 나서 다시 부활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31살 때니까 이때부터 넣은 골이 136골이나 되더라고요. 와. 이동 선수가 20대 때는 게으른 선지였을지 모르지만 이동국의 30대 때는 정말 성실한 천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하나 관심은 역시 이제 국가대표에 이제 과연 승선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일단 신태용 감독은 이제는 우리가 이동국 선수를 좀 놔줘야 한다, 편하게 보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월드컵 대표팀에 뽑을 의사가 없음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동국 선수는 대표팀은 부르면 언제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는 또 의사를 내비쳤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언제적 이동국인데 지금까지 이동국을 얘기하냐. 결국 바꿔 말하면 한국 축구의 공격수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동국 선수의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기량이 부족하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가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 대한 굉장히 한이 많은 선수지 않습니까? 네. 이동국 선수가 마지막 어떤 꿈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룰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남은 기간 좀 재밌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국내에 도착해서 대장정에 들어갔죠.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체화된 성화가 지난 1일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도종환 장관과 김연아 선수가 함께 성화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고요. 2018km를 달리는데 2018년 올림픽을 상징한 거고요. 네. 7,500명이 참가합니다. 네. 101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올림픽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정신을 알리고 또 올림픽을 홍보를 하면서 돌고요. 개막에 맞춰서 이제 평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지구촌 축제인 만큼 최고의 올림픽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형 기자였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IOC 선수위원인데요. 탁구 천재에서 스포츠 외교관으로 거듭난 유승민 위원을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IOC 위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은 어떤 걸 특히 저는 선수들이 뽑아준 선수위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선수들을 대변해야 된다. 대표하는 입장에서 좀 더 책임감이 무겁고 특히 내년에 평창 올림픽이 있는 이제 해이기 때문에 진짜 될 수 있는 한 많은 행사 다니면서 평창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평창이 잘 준비돼 가고 있고 잘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6살 때 88 올림픽을 보고 꿈을 키워왔어요. 지금은 모든 스포츠인이 꿈꾸는 IOC 위원으로서 30년 만에 다시 그 평창 올림픽을 맡게 됐는데요. 작은 도시지만 정말 큰 기적을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될 텐데 거의 천적이었잖아요. 뭐 상대방이 왕아오 선수였지만 왕아오 선수도 그때 올림픽이 첫 경험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믿어요? 운칠기삼은 기칠운삼이라고 하면 되게 좋겠죠.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만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항상 그 핑계만 하고 하나 왜 기회가 안 오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항상 한 포인트 싸움이라고 해요, 탁구는. 항상 뒷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한 포인트는 그 운이 좀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선수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런 부분 좀 힘들었다, 아까 말했던 그냥 항상 그런 타이틀, 신동 타이틀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항상 부담스러웠고 뭐 세대 기초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유승민은 갔다, 뭐 이런 여론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선수 생활 하면서 언제가 후회된 적이 있냐. 시합 끝나고 항상 후회한다. 이겨도 후회, 져도 후회. 왜? 지면? 아, 왜 이걸 못 이겼지? 이기면? 아, 경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돌아오고 나서는 제가 선수 생활을 했던 거에 있어서 아쉽거나 후회되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최선을 항상 다해왔고 앞으로가 이제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IOC 선수위원이 돼서 그 당시 선수 이승민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글쎄요. 되게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승민아, 선수 때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 정말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도전해서 이겨냈고 지금도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항상 잘 해왔던 것 같고 다만 많은 분들이 선수 때를 기억해서 살이 쪘다고 하는데 이제 살 좀 빼야 될 것 같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때 보면은 딱 쉬운 정도 되겠네요? 10년 뒤에요? 10년 뒤에 어떻게 제가 쉬운이에요.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쉬운인가? 10년, 쉬운 데는 한참 남았어요, 한참. 아, 10년 뒤, 승민아, 10년 뒤에 너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직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도전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건 확신을 한다. 체육인으로서의 그런 소중한 도전이 되길 바라고 그때도 지금처럼 에너지 넘치는, 파이팅 넘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많은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10년 뒤에 승민이가 됐으면 좋겠다. 파이팅!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